이번 시간에는 보통 펌프실에 가면은 이렇게 수조가 있죠. 보통 저수조라고도 하는데 그 수조에는 이렇게 명판이 붙어 있죠. 그 물탱크 용량표에서 총수량, 소화 용수량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총수량 하면 이 수조 전체의 전체 크기의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소화 용수량 하면은 이제 소방용으로만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소화 용수량이라고 써 있는 것이 실제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화 용수 하면은 그 건물에 설비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이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이제 소화 수조 및 저수조 해가지고서 여기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소방용이긴 한데, 그래서 1층에 보면은 이제 송수구가 있는데, 옥내 스프링클러 이제 송수구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여기에 현재가 이제 요 지하층인데 지하 1층 연결 살수 설비가 있고 채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량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건물 연면적을 이제 살펴보니까 건축물 대장의 연면적이 6542.10으로 되어 있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소화 용수 설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옥내 스프링클러 이제 겸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정은 60이고, 여기 이제 수량 하면은 1.2로 되어 있죠. 1.2. 1200 LPM이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1200 LPM이 나왔나 봤더니, 층별 소화전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 LPM에다가 3을 곱하니까 390이 됐고, 헤드는 이제 10개 기준으로 이제 설계가 됐기 때문에 80 LPM에서 800이 됐습니다. 그래서 390 플러스 800 하니까 1190입니다. 펌프를 제작할 때는 이렇게 1190 그렇게 만들질 않고 보통 1200 그런 단위로 끊기 때문에 1200으로 했습니다. 근데 수량을 계산할 때는 펌프 용량을 조금 늘렸다고 해서 그 용량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요 설계된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5000이 넘어가면 소화 용수 설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장이나 창고 또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런 부분에 가까이에 75mm 이상 상수도 배관이 들어왔을 때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장, 창고, 연구소 같이 좀 도심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산 밑에 있는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규격에 상수도가 들어와 있질 않기 때문에 별도의 소화 수조 및 저수조를 이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 수조, 저수조라는 말이 있죠. 소화 용수 설비, 소방 설비 하면 5가지가 있죠. 경보 설비, 소화 설비,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소화 용수 설비, 그 다음에 소화 활동 설비가 있습니다. 이 소화 용수 설비는 소방차가 물을 싣고 와서 이제 불을 끄다가 물이 모자르면은 불을 이제 진압이 안 되니까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죠. 불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 건물에 있는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 아까처럼 상수도 소화전에서 이제 물을 또 공급받아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수도 소화전이 없는 경우 소화 수조 및 저수조라는 설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화 수조 하면 그 소방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조가 되겠죠. 소방 전용으로. 그 다음에 저수조 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겸용 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화 용수 설비와 다른 설비가 이제 겸해서 있는 것을 저수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소화 수조의 유효수량은 이제 얼마가 되겠는가. 이제 그런 걸 따지기 전에 먼저 그 건물의 연면적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 2층을 합친 그 면적을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재안전 기준이 화재안전 성능 기준과 화재안전 기술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만, 보시면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을 12,500제곱미터 괄호 열고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7,500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그다음에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거기에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그 1층, 예를 들어서 뭐 5층 건물이라 하거나 또는 10층 건물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따지는 거는 그 1, 2층 합친 그 면적이, 바닥 면적이죠. 1층, 2층 합친 바닥 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5,000제곱이 안 되면 그 건물 연면적 하면 이제 그 전체 면적을 합친 것이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죠. 연면적에다가 12,500을 나누는 값. 그래서 소수점 이하, 예를 들어서 뭐 1.1 그렇게 되면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이하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를 1로 봅니다. 그래서 1.1로 나왔다면 2가 되겠죠. 거기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20톤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1층, 2층 바닥 면적을 합친 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 연면적에다가 7,500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더 작아졌죠. 작아졌다는 거는 더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더 숫자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1층, 2층 바닥 면적이 15,000이 넘어가니까 거기다가 동일하게 소수점 이하는 1로 보기 때문에 20을 곱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건축물을 보면 연면적이 6,542.10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4층인데 지하 1층이 있고, 그러니까 1, 2층을 합쳐야 이거 3,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00이 안 되죠. 뭐 전체 해봐도 15,000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계산해 보니까 0.523이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는 이제 그 1로 본다고 했으니까 이걸 1로 봐서 20톤이 되겠죠. 이 건물에 20톤. 그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화수조, 저수조의 양은 20톤이 나왔고,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를 한번 따져보면 겸용 설비가 이제 주 펌프가 있고 예비 펌프가 있는데 그 60m 1200rpm이었죠. 그렇게 3개에서 390rpm이 됩니다. 헤드는 10개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800, 1190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펌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rpm이 되죠. 이게 1.2 세제곱미터 per 미니트가 됩니다. 거기 20분을 하니까 24톤이 됩니다. 펌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소화수조, 여기 20이 나와 있죠. 요게. 그럼 44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하질 않고, 보면은 그 소화전 3개 하면 7.8이 되고, 그 다음 스프링클러 800rpm이니까 20분에서 16톤이 되죠. 소화수조 20 하면 43.8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5개면은 소화전을 5개까지 봤었죠. 그렇지만 법이 2021년 4월 1일 자로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소화전이 아무리 많아도 2개 이상 넘어가면 2개로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일본인 진작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5개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2021년 4월 1일자로 이제 개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5개를 쓸 일이 없고 2개 쓰면 많이 쓴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이제 그 소방대가 와서 이제 본격 이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 벌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5.2톤에다가 스프링클러 16톤, 소화수저 20톤에서 합치면 41.2 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야 정확한 수조 계산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